자, 얘들아, 그 다음 내용은 우리 이제 금속 결합을 내가 자세하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내용이 있는 거니까 설명을 하자면, 자,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그냥 제목만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바뀌었던 교육과정부터는 강화되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럼 어떤 거를 얘기하는가? 금속을 얘기하는 거지? 뭐 나트륨이라든지 아니면 칼륨, 뭐 크롬 이런 것들. 맞나? 얘는 뭐에 의해서 묶이는 거였어요? 움직이는 전자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금속에만 쓸 수 있는 고유명사입니다. 야에 의해서 원자핵 사이를 돌고 있는 구조였잖아. 이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전자 바다 모형. 전자가 멈춰있지 않고 원자핵 사이에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모형. 그러면 그 전자에 의해서 쿨링의 힘 때문에 결국 원자핵과의 결합력을 강화시켜가지고 이루어지는 결정 구조였다, 그지? 그래서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라기보다는 얘도 바로 뭐였어? 결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패킹되어 있다는 거. 마치 누구처럼? 이온결합처럼. 되겠나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몇 가지가 없어. 바로 뭐를 묻는 거냐면 녹는 점과 끓는 점 데이터를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인데 실제 자연계에서 금속은 뭘로 존재합니까? 고체로. 자연계에 있는 상이 고체였기 때문에 잘 나오는 실제 데이터는 이 고체를 녹이려고 하는 녹는 점 포인트, 멜팅 포인트에 대한 자료가 주어지겠지. 됐나?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에 비례하겠어요? 같은 값이면 패킹되어 있는 금속들끼리에 뭐가 클수록? 금속의 결합력이 클수록. 얘가 크면 클수록 강하게 붙어 있는 거니까 세게 붙어 있는 결정을 얘기하잖아? 그러면 강하게 붙어 있다는 말은 그만큼의 그 결정의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온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멜팅 포인트, 녹는 점의 온도가 어떻게 주어진다? 크게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파트가 시험 나온다면은 녹는 점 데이터를 묻는 문제는 전부 다 뭐를 묻는 문제가 됩니까? 금속의 결합력을 묻는 문제랑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되겠어요? 그래서 금속 결합력에는 어떤 요인 때문이었냐면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어. 금속끼리는 일단 결정 구조였기 때문에 분자라고 하지 않는다. 배열되어 있는 구조가 금속 결합이었다면은 이 배열을 이룰 때 세게 붙어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 움직이는 전자에 의한 거니까 더 중요한 요인은 바로 뭡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되겠지. 그래서 1번 요인은 안 써지네. 원자과 전자수. 쌤이 이 펜이 아직까지 아이패드는 잘 써지던데 갤럭시는 좀 별로인 것 같아. 원자과 전자수가 일단 먼저 봐야 되는 첫 번째 주된 요인이고요. 같을 때는 비교할 수 없잖아. 그럼 우리 뭐를 기억하냐면 배열되었다고 기억해야 돼. 배열되었다는 거는 패킹되었다는 거를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 사이에 빈틈이라고 해서 빈틈을 작게 주는가 크게 주는가는 바로 그 금속 원자의 사이즈, 크기. 그러면 요거는 결국 주기성과 믹스할 수 있는 데이터겠지. 따라서 요인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1번은 움직이는 전자가 메인 힘이었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를 먼저 비교하는 거고, 같은 쪽일 때는 비교할 수 없잖아. 그럼 뭐를 비교합니까? 원자의 사이즈.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방금 또 얘기했겠지만 주기성과도 믹스할 수 있더라 이 말인 거예요. 되겠나요? 자, 그래서 1번부터 적어볼게. 자, 1번은 바로 원자과 수가 어떠면 될까? 움직이는 전자가 많아야지만 그만큼 누구와의 원자핵과의 쿨링의 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과 수는 크면 클수록 뱉으려고 하는 뭐가 증가한다? 전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자들이 원자핵 사이를 둥둥 떠다니는 자유전자수도 얘도 많아지겠지. 됐나요? 그러면 잘 나오는 문제가 세 가지밖에 없잖아. 1쪽에 있는 금속이라든지 아니면 2쪽에 있는 금속이라든지 아니면 누구야? 13쪽에 있는 금속이 주어진다면은
맞지? 야는 얼마짜리야? 원자가가 하나니까 플러스 1가 양이온, 원자가 하나. 얘는 원자가가 2개. 얘는 알루미늄족 원자가가 3개라고 해서 전자가 몇 개라고 얻을 수 있다? 얘는 한 마리. 전자가 2개, 전자가 3개이기 때문에 되겠나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에는 뭐예요? 같은 주기에서는 뭐가 증가할수록 주기가 원자 족번호가 증가할수록 뭐가 증가? 원자가 전자수가 증가한다는 거는 움직이는 전자인 자유전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전자와의 쿨링의 인력이 커지겠네. 쿨링의 인력이 커진다는 말은 금속 결합력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일 때는 바로 뭐가 증가한다? 녹는 점 데이터가 좀 더 높게 주어집니다. 라고 해서 그치? 대표 예시가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요거지. 나트륨. 같은 3주기에서 요거는 2족에 있는 마그네슘. 얘는 뭐예요? 13족에 있는 알루미늄이라고 한다면 누가 제일 크다? 녹는 점이 알루미늄이 제일 크다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겠지. 요거 기억해놔야 됩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예시가 두 번째가 누구였냐면 같은 족에 있으면은 같은 원자가수니까 비교할 수 없잖아. 그때는 바로 패킹되어 있는 원자들의 배열되었을 때 크기를 보는 거예요. 자, 사이즈가 어떨수록 크면 클수록 작은 공과 큰 공이 쌓인다는 느낌 드나? 작은 공이 쌓이면 빈틈은 없어지겠지만 사이즈가 큰 공이 패킹돼 버리면은 그 사이사이에 빈틈이 엉성해지겠지. 그러면 얘는 뭐예요? 크기가 증가한다는 거는 그만큼 배열되어 있는 결정 구조에서 빈 공간, 공극이라 그러거든? 빈 공간의 양이 많아지는 거지. 많아지게 되면 엉성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뭐야? 결합력을 약화시키겠지. 약화시킨다는 말은 녹는 점의 데이터를 낮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어떤 예시가 있을까? 같은 족에 있는 원소였을 때 예를 들어서 1족이라고 할게. 그러면 H를 제외한 누가 있냐면 리튬이 있고요. 밑에는 뭐가 있어요? 나트륨이 있고 밑에는 뭐 칼륨이 있고 불랑 주어지겠다.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1족에 있는 금속은 다 원자가가 어때? 같은 몇 개로 주어진 거야? 한 개로 주어진 거니까 이걸로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잖아. 되겠나? 이런 경우는 뭐를 비교한다? 사이즈를 보세요. 주기성에 의하면 주기번호가 증가하게 되면 사이즈는 뭐 한다? 원자의 크기는 커지네. 그러면 큰 공이 쌓여 들어가겠네. 그만큼 빈틈은 커지는 거 아니야? 빈틈이 커진다. 결합력을 뭐 시킨다? 약화시켰기 때문에 야의 녹는 점 데이터는 칼륨으로 갈수록 뭐 한다?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따라서 얘는 이렇게 녹는 점 데이터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되겠지? 요까지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결합력을 얘기하는 두 가지 요인은 원자가수와 크기였는데 선생님 같이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원자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보통 얘가 더 주된 요인이거든요. 야를 비교한다면 같을 때 뭐를 비교한다? 크기를 비교하는데 대개 이 문제가 박스테기 문제에서 녹을 다 주어지게 되면은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자연계에서 실제 있는 상태가 고체였기 때문에 금속 결합력은 결국 녹는 점 데이터에는 거진 다 비례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녹는 점을 묻는 모든 문제는 뭐를 묻는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결합력에 대한 요인을 찾는 문제랑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되겠어요? 그 다음 내용 이어갈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은, 자, 금속 결합은 거의 다 시험 나왔을 때 틀리지 않거든요. 자, 성질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그래서 특징은 첫 번째, 금속 결합의 금속 결정의 성질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1번, 얘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분자라는 말을 쓴다, 안 쓴다? 절대 쓰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패킹되어 있는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더라. 또는 자연계에서 거의 다 솔리드, 고체인데요. 아닌 예외가 하나 있지요. 바로 누굽니까?
금속인데 불구하고 자연계에서 리퀴드인 거는 온도계로 쓰이는 순위 리퀴드인 거는 따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그지?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2번은 항상 전류가 뭐한다? 흐릅니다. 왜? 움직이는 전자에 의해서 자유전자. 맞나요? 그러면 간혹 이 문제에서 이어지는 문제가 온도를 증가시켰을 때 데이터가 주어지거든요. 자, 온도가 증가되게 되면 움직이는 전자였던 누구가 자유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지 않을까? 왜? 열받았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 아니야? 어디 사이를? 원자핵 사이를.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는 그만큼 누구와의 충돌이 증가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 사이즈가 큰 원자핵과의 충돌이 많아지잖아. 충돌이 증가한다는 말 자체가 우리 물리에서는 저항이란 말을 쓰거든요. 가만 얘는 저항이 커진다는 거는 전자가 움직이는 기작을 방해하게 되는 거지. 따라서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전류의 세기 I는 아주 미약하게나마 뭐 한다는 거예요? 감소하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쌤이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온결합과 잘 나오는 비교 문제거든요. 자, 이게 온도, 여기는 Y축이 전류의 세기 였다면은 항상 그래프가 위에 있어요. 하지만 온도를 증가시켰더니 쌤 위에 있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개형이 보여요? 바로 요 데이터가 요거 온도에 대한 변수를 얘기하는 거지. 항상 전류가 흐르기는 하는데 열을 가하게 되면 원자핵과의 뭐가 증가했기 때문에 충돌이 증가했기 때문에 미약하게나마 전류의 세기는 감소하게 되었다. 라고 해서 요것도 이온결합 그래프랑 비교한다면 쉽게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알고 있는 거 얇게 펼 수 있다. 얇게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연성과 전성이 우수하다. 이것 또한 누구 때문에? 움직이는 전자인 자유전자 때문에. 자, 네 번째 바로 얘가 중요한 내용이야. 정확히 이유도 알고 있어야 돼. 금속들은 거진다 광택을 지니고 있거든요. 광택이라고 하는 거는 빛이 난다 이 말인 거야. 자, 빛이 난다는 거는 우리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자, 금속들도 결국에는 양자화되어 있잖아. 예를 들면 뭐 n=1, 이렇게 n=2, 뭐 n=3 이런 분자 개념, 그 다전자 개념이겠지만, 그럼 그 전자가 원래 있던 위치에서 들떠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들떠 있는 전자는 안정했어, 불안정했어? 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가 원래 위치로 갈라 그래.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때 이거와 이거의 뭐만큼? 에너지의 차이만큼 에너지를 뭐 한다고 배웠어? 우리 떨어지면 방출, 올라가면은 흡수라고 배웠다, 그치? 바로 이 방출되는 빛이 전자기파 형태였던 HF로 보이는 게 바로 얘가 우리가 보이는 눈깔로 팍 들어오는 게 스펙트럼의 원리였단 말이야. 같은 거야. 별빛이 왜 반짝입니까? 들떠있던 게 가라앉을 때. 형광등이 반짝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들떠있던 게 가라앉을 때. 그럼 결국 광택이라고 하는 거는 내 눈깔로 뭐가 보인다는 거야? 빛이 보인다는 거 아니야? 빛이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들떠있던 뭐가 있어야 돼? 전자가 있어야지만 가라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광택을 띠는 이유 또한 바로 뭐 때문에? 문제가 어떤 문제는 자유전자에 의한 게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라고 물었을 때 거의 다 4번을 빼버리거든요. 아니야. 광택을 지내는 이유도 전자가 있기 때문에 얘가 뭐 할 수 있고 들뜰 수 있는 거고, 들떠있기 때문에 원래 위치로 가라앉으면서 빛을 내뿜는 게 나의 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빛이 나는 광택을 얘기하는 거거든. 됐습니까? 야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바로 뭐예요? 반응성. 별표. 자, 반응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물질과 반응하는 정도. 그러면 금속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를 잃는 거야, 얻는 거야? 전자를 잃는 거니까 자신이 산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다른 물질과 반응하기 쉬운 거 아니야?
결국 금속 가지고 문제를 물었을 때 반응성을 묻는 문제는 자신이 얼마만큼 산화할 수 있는가, 산화가 잘 되는 물질일수록 그만큼 다른 물질과 뭐하기 쉽다? 반응하기 쉽다기 때문에 반응성이 우수하다로 이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되겠어요? 그러면 산화되기 쉽다는 거는 전자를 잃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전자를 잃기 쉬운 거잖아. 잃기 쉽다는 말은 바로 뭐랑 또 결부시킬 수 있겠어? 이온화 에너지가 어떤 거? 작은 금속일수록 전자를 잃기 쉽기 때문에 반응성이 크더라. 자, 또 하나. 자신이 산화되었다 세트 표현법 기억나지? 다른 물질을 뭐 시킨다? 환원시킨다고 얘기해서 이러한 물질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또한 소진해. 짠. 야를 뭐라고 합니까? 환원제로 쓰인다. 나는 못하겠다 얘들아. 보자. 이러한 물질을 잠깐만. 내가 이러한 물질 몇 번 얘기했어? 자, 자신이 산화되기 쉬운 물질은 다른 물질을 환원시킨다라고 얘기해서 세트 표현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 환원제의 능력이 크다. 환원력의 능력이 크다. 환원성이 크다. 라고 하는 물질이 실제로는 반응성이 큰 금속을 빗대어 표현해주는 말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자, 같은 족에 있다면은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고 같은 주기에 있다면 나트륨 옆에 뭐가 있어요?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이 있거든. 되겠어요? 그럼 봐봐. 야는 같은 족에 있으니까 1번 원자 번호가 증가, 사이즈가 증가, 핵의 인력이 증가. 가만 얘는 떼어내기 쉬워 어려워? 떼어내기 쉬워. 우리 주기성 표현법이었다 그자? 떼어내기 쉬운 거는 뭐 하기 쉬운 거야? 자신이 산화가 잘 이루어지는 물질이에요. 이 말 이꼬는 뭐를 얘기한다? 반응성이 작은 거야 큰 거야? 자신이 반응하기 좋다는 거니까 반응성이 우수해집니다. 라고 얘기해서 같은 족에 있으면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같은 주기에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보지 않겠나? 그럼 봐봐. 얘는 한 개만 이뤄도 이온이 돼. 플러스 1가. 근데 얘는 두 개씩이나 이뤄야 돼. 얘는 몇 개 이뤄야 돼? 세 개씩이나 이뤄야 돼. 그러면 같은 값이면 한 개 이뤄서 이온 되는 게 제일 유리하지 않겠어? 됐지? 그러면 얘는 뭐예요? 원자가 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이뤄야 되는 전자수가 많기 때문에 반응성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제일 큰 놈이 바로 누굽니까? 얘는 반대로 요게 제일 큰 거지. 요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요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되겠어? 다시 뭐라고? 같은 족에 있으면 전자를 떼어내기 쉬워 어려워? 쉬우니까 반응성이 커. 같은 주기에 있으면은 한 개 이르면 끝나지만 세 개씩이나 이뤄야 돼. 제일 꼴찌는 알루미늄, 제일 1등이 누구다? 나트륨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되겠나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일단 반응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겠나요? 아마 그거 외에는 그냥 책 읽어보시면 내가 다 적어놨거든요. 자세하게.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결합의 종류와 결정의 세기를 비교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럼 크게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게 실제 자연계에서 결합하는 이유는 안정하려고. 그러면 결합의 종류에는 몇 가지를 배웠냐면은 그게 세 가지를 배웠어.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이온결합. 또 한 개는 뭐야? 전자쌍을 쉐어하는 공유결합. 다음 방금 얘기했던 금속결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 세 가지가 있다, 그지? 그러면 간혹 문제에서 이거 세 개의 단순하게 결정의 세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의 세기를 묻잖아요. 그러면 결합의 세기의 순서는요. 누가 제일 커야 됩니까? 얘가 넘버 원이지. 왜? 얘는 원자 간의 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결합이 1등이야. 월등히 1등이야. 됐어? 그 다음에 나 누굴까? 이온결합일까? 금속결합일까?
이온 결합은 완벽한 플러스 양이온과 마이너스 음이온 사이의 쿨롱의 의미였다면 금속 결합은 움직이는 누구? 전자와 원자핵이기 때문에 더 강한 쿨롱을 받는 거는 이온 결합이에요. 그 다음 누구예요? 금속 결합이에요. 됐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묻는 거는요, 결정에 녹는 점 묻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데이터? 결합의 종류가 주어졌을 때 단순하게 이것들의 뭐를 구하는 거, 세기를 묻는다면은 넘버 원 공유결합 원자 간의 힘, 다음에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힘, 다음에 원자핵과 전자와의 약하게나마 쿨롱의 힘,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라면, 자, 두 번째 내용은 각각 결합 종류에 주어지는 결정들이 있잖아. 자, 결정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 라고 한다면, 자, 1번은 이온 결합에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이온 결정이 나올 수 있어. NaCl꼴. 그 다음에 결합 방식은 공유 결합이었는데, 요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았어? 한 개는 뭐예요? 얼음과 같은 분자 결정. 또 한 개는 뭐야? 다이아몬드와 같은 원자 결정. 방식은 둘 다 뭐야?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고 실제 이온 결합은 오로지 한 가지 뭐를 얘기합니까? 이온 결정을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금속 결합은 방금 얘기했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금속 결정밖에 없더라. 라고 얘기해서요. 결정 분류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더라. 얘는 결정을 분류시키는 거지 방식을 분류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자연계에서 아까처럼 이런 결정들은 다 존재하는 게 고체 솔리드지 않아. 그러면 이거의 결합력을 비교하는 데이터가 뭐라 그랬어? 잘 나오는 질문지가 녹는 점 데이터가 주어진다라고 얘기했었지. 멜팅 포인트. 끓는 점은 약간 오차가 주어진다. 됐나? 따라서 이 문제에서 뭐가 주어진다면 자, 녹는 점을 비교하세요. 라는 말이 나온다면 이꼬르 결정의 뭐를 비교하세요? 결합의 세기를 비교하세요. 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누가 월등히 1등이냐면 원자 결정이 1등인 거지. 그물 형태. 다음 누가 꼴찌입니까? 동일하게 공유 결합 방식에 있는 결정 두 개지만 1등과 꼴찌 같이 있지. 바로 꼴찌가 누구냐면 얼음과 같은 분자 결정에 녹는 점이 제일 낮습니다. 잘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가운데 바로 누가 있을까? 원자 결정 다음에는 실제 이온 결합 물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온 결정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금속 결정이 있더라는 거를 알 수 있겠지. 이해돼? 한 번 더 얘기한다. 자, 결합 방식은 이온 결합, 얘는 뭐야? 공유 결합, 얘는 금속 결합이었지만 이 문제는 뭐를 묻는 거? 결정을 묻겠다 이 말인 거지. 됐습니까? 결정을 물을 때는 이온 결합에는 이온 결정 한 가지. 됐나? 공유 결합에는 두 가지, 꼴찌인 분자 결정과 1등의 원자 결정. 금속 결합에서는 금속 결정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뭘로 존재한다? 자연계에서 고체로 있기 때문에 잘 나오는 데이터가 녹는 점을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녹는 점을 묻는다는 자체가 결합력들의 세기를 비교하는 거니까 바로 누굽니까? 다이아몬드 꼴이 1등, 다음에 NaCl 꼴이 2등, 다음 뭐야? 금속 결정, 철 같은 게 3등, 마지막 드라이아이스, 얼음 같은 게 분자 결정이 4등으로서 바로 뭐를 비교할 수 있다? 녹는 점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더라 이 말인 거예요. 되겠나? 그럼 어떤 예시가 있는지 한번 볼까? 자, 원자 결정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물 형태, 다이아몬드와 그의 무리들, 흑연 됐나요? 또는 바로 요거 유리와 수정, SiO2 놓치면 안 돼. 이온 결정에는 뭐가 있어? NaCl 꼴들 굉장히 많잖아. 그 중에서 놓치기 쉬운 거는 이온 결합의 예외성.
바로 뭐예요? NH4Cl꼴과 또 하나는 NaH꼴. H가 마이너스 되는 거. 금속에는 쉬워요. 100% 금속인 거. 철과 마그네슘 등등등. 자, 분자 결정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이니까 잘 나오는 문제가 얼음, 드라이 아이스, 아이오딘, 나프탈렌. 됐나? 또 하나가 추가하자면은 탄소 중에서는 C60의 플러렌. 됐어요? 또 이거 말고는 뭐 있을까? 설탕 분자, 포도당 분자. 전부 다 분자 결정을 얘기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내용은 결합의 형태를 비교하는 거였다, 그지? 자, 화학 결합 중에서 이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은 좀 더 디테일하게 뭐를 비교할 수 있어? 결합의 형태를 비교할 수 있는 건데, 자, 그 중에 1번은 바로 NaCl꼴이라고 하는 무슨 결합이었어요? 이온 결합이 있다면은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공유 결합에는 그게 두 가지가 있다, 그자? A와 B가 만났다. 극성 공유 결합. 그 다음에 A와 A가 만났다는 거는 뭐를 얘기합니까? 전자의 지우침이 없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해서 몇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두 가지, 여기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지. 됐나요? 얘는 어떤 예시가 있습니까? NaCl 꼴로 기억하라 그랬어. 얘는 어떤 예시가 있습니까? H에 다른 원자가 붙어 있으면 되네. Cl 꼴. 얘는 어떤 예시가 있습니까? 동일한 두 원자가 붙어 있는 H2, O2 이런 꼴들을 얘기합니다. 그지? 이렇게 이루어진다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온 결합은 완벽히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델뿔 그러면 안 되고 완벽한 플러스 양이온과 완벽한 마이너스 음이온 사이에서 요 사이에 강한 무슨 힘에 의해서 쿨룽의 힘에 의해서 묶여지는 거는 전자의 지우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 얘는 무슨 분자를 얘기하는데 양 이온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이온을 얘기하는 분리되었다는 거지. 되겠나요? 하지만 HCl처럼 H와 Cl이 공유가 되어 있다는 거지. 공유가 되어 있지만 당기려고 하는 능력의 차이. 누구를 얘기했었지? 전기, 음성도를 비교하게 되면 염소 Cl이 H보다 어때? 얘가 크거든요. 그러면 당겨. 그러면 Cl 주변에 뭐가 많아요? 전자가 많기 때문에 순간 델타 마이너스를 지니는 거고 얘는 뭐예요? 그만큼 빼앗겼기 때문에 델타 플러스를 지니겠다. 그자? 그럼 자, 두 개는 비교할 수 있겠지. 얘는 양이온이 아니라 약간의 전하의 지우침에 의한 쌍극자라고 하는 뿔바가 이루어지는 게 극성 공유 결합이었다면은 됐나요? 얘는 뭐예요? H와 H는 동등한 두 원자이기 때문에 요 케이스에는 뭐라 그랬어? 전자의 지우침이라고 하는 델타 EN이 있다 없다? 얘는 없다는 거지. 동등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바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입자를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해서 잘 나오는 그림이 있다. 그자? 이온 결합은요. 잘 나오는 그림이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퍼펙트하게 분리되어 있는 그림. 됐나? 극성 공유 결합은 예를 들면은 어떤 원자 두 개가 이렇게 전자 구름이 같이 쉐어되어 있는 느낌인데 이쪽에는 뭐를 지니고 있어? 뭐 마이너스가 있고 이쪽에는 플러스가 있던 거니까 얘는 쌍극자에 의한 거. 됐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H와 H는 동등한 두 입자이기 때문에 핵과 핵에서 전자 분포가 고루고루 퍼져 있다는 느낌. 요렇게. 됐나? 바로 얘가 누구예요? 이온 결합을 알려주는 모형. 얘는 뭐다? 극성 공유를 알려주는 모형이었고 얘는 전자의 지우침이 없는 무극성 공유를 알려주는 모형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두 개의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 기로점에는 누가 있냐면 전기, 음성도의 차이였다. 그치? 돌려 얘기하면 A하고 B가 이루어져 있다고 했을 때 얘가 공유에 있는 건지 이온인지 알라 그러면은 여기 있는 A 입자와 B 원자 사이에 뭐를 구하면 돼요? 델타 EN을 구했을 때
바로 그 기준치가 얼마냐면은 NaCl이거든요. 바로 그 기준치에는 2.1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1은 외워놓으세요. 그러면 자, 치우침이 크다. 이 말은 뭐를 얘기하는데요? 당기려고 하는 능력의 차이가 크다. 이 말은 확 당겨왔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가 돼버리거든. 차이값이 크면 클수록. 다음 차이가 크다는 거는 극성 공료의 힘이 크거나 2.1보다 커지면 뭘로 가는 거예요? 얘가 이온 결합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기로선에는 누가 있다는 거야? 바로 요거 2.1 데이터는 암기하면 좀 더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걸 알 수 있어. 되겠어?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바로 요 기로선. 바로 누구? 이온 결합인지 극성 공료인지는 2.1 데이터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온 결합, 작으면 극성 공료 결합, 차이값이 없으면 누구를 얘기한다? 무극성 공료를 얘기하기 때문에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요렇게 잘 나오는 수직선 문제에서는 선이 삐딱하다 얘들아. 요렇게 주어지거든요. 바로 얘가 뭐냐면 델타 EN에 대한 차이값이 없으면 0 됐나? 바로 그 기로선 누가 있다고? 2.1이 기준 되겠습니까? 그러면 2.1 기준선보다 값이 더 큰 쪽이 어느 쪽이에요? 요쪽 무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됐지? 차이값이 없다 야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2.1은 안 되지만 이 사이에 있는 데이터도 있지. 요렇게 따라서 분류하자면 그게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냐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자, 1번은 차이값이 없다, 0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한다? 전자의 치우침이 없는 결합이기 때문에 바로 얘가 무극성 공유 결합을 얘기하는 거고, 아까 누가 기로선이었어? 기준치가 2.1이 NaCl이거든. 실제 외워놔도 괜찮다. NaCl보다 크면은 여기 있는 무리를 얘기하는 거지. 바로 얘가 2번 데이터인 거야. 델타 EN이 적어볼까? 델타 EN이 얼마보다 2.1보다 2.1 포함이 같다라고 둘까? 크거나 같으면 무슨 결합이 된다? 완벽하게 얘는 치우침이 너무 커서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로 분리되었네. 이온 결합 물질을 얘기하는 거고, 2.1보다는 작지만 0은 아닌 거 바로 어느 무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무리가 3번이지 않을까? 그럼 우리 요 3번은 델타 EN 데이터가 0은 되면 안 돼. 0보다는 커야 돼. 하지만 2.1보다는 작아야 돼. 이게 뭐야? 적당히 치우침이 있는데 이온으로는 분리가 안 됐어. 라고 하는 델뿔과 델바를 지니고 있는 극성 공유 결합을 얘기하더라 이 말인 거예요. 분리할 수 있겠지? 0인가? 네가 안 적어놨구나. 그러면 얘는 무극성 공유 결합은 A, B 원자 사이에 델타 EN이 0인 데이터. 되겠어요? 따라서 0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해? 무극성 공유 결합이고 2.1보다 크거나 같다. NaCl 때문에 이온 결합이었고요. 마지막 그 사이에 있는 범주 야들은 뭐예요? 델뿔과 델마로 분리할 수 있는 극성 공유 결합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은 한 번 더 이제 좀 더 이건 애들이 많이 좀 옛날 과거 형태 문제가 많거든요. 왜 자꾸 흔들리노 이거 얘들아. 혹시 패드 쓰는 아이들 이거 안 흔들리게 할 수 있으면 좀 알려줘 봐봐. 알겠지? 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한 번 더 얘기할게. 자,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하는 거는 바로 뭐를 얘기합니까? 이온 결합. 인 데이터는 얼마 이상 델타 EN이 정리하는 거다. 2.1보다 크거나 같은 케이스. 됐나요? 다음에 아까처럼 H, F가 주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 얘는 치우침에 의해서 델마, 얘는 델뿔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해?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0은 안 되지만 0보다는 크고 2.1은 안 되는 그 사이값. 이었다면은 마지막 누구? O하고 O 한번 볼까? 야는 치우침이 있어요? 없어요? 동등한 두 원자니까 없다는 거고 이때는 바로 뭐가 나온다?
델타 EN 데이터가 그렇지 0일 때를 얘기하는 게 실제 결합의 형태를 전기 음성도의 차이 값으로 비교하는 값이다 이 말인 거야. 되겠나?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결국에는 얘들아 붙어있는 어떤 내가 A라고 하는 원자와 B라고 하는 원자에서 어떤 방식인지 알기 위해서는 두 개의 뭐만 구하면 끝인 거예요. 델타 EN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이 뭐할수록 클수록 전자는 쏠린다는 거 아니야? 쏠리는 것만큼 뭐가 증가하는 거야? 델 뿔과 델 마이너스의 값이 증가하지 않겠나?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더욱더 극성을 내려고 하는 극성의 세기라고 할까? 극성의 세기가 좀 더 커지는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됐지? 극성이 증가한다는 거는 그만큼 전하로서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는 이온성 캐릭터, 이온성의 비율은 증가하면서 그만큼 공유되어 있는 캐릭터, 공유성의 비율은 감소한다는 내용과도 매치할 수 있거든요. 요게 잘 나오는 그래프 문제였다. 그지? 됐어. 한 번 더 얘기할게. A, B 사이에 어떤 방식인지 알고 싶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폴링에 의해서 뭐를 비교하라고? 델타 EN을 비교했을 때 이 값이 뭐할수록 크면 클수록 델뿔, 델마로 분리가 심하게 이루어진다. 라는 거는 그만큼 쏠림에 의한 뭐가 증가한다? 극성이 증가한다. 극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증가한다. 라고 하는 거는 이온성 캐릭터가 커지는 것 반면에 공유성 캐릭터는 감소한다. 왜냐하면 결합의 형태에는 크게 뭐가 있어? 뿔마로 분리할 수 있는 이온성 백분율 과 공유성 백분율이 싸우거든요. 두 개는 완전 반대 개념이다. 그지? 그래서 잘 나오는 데이터가 두 개를 뭐에 있는 합이 더해 있는 합으로 하재. 얘를 얼마라고 하자? 100%라고 두자. 그러면 결국 요 데이터 이온성이 커지면 반대로 누구는 공유성 데이터는 감소할 것이고 공유성이 증가하게 되면 이온성 캐릭터는 증가하기 때문에 극성의 힘이 크다는 것은 이온성이 커진다는 뜻은 공유성 쉐어하는 데이터는 감소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이걸로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게 있냐 하면은 바로 이런 게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임의로 다시 볼게. 이온성 캐릭터 더하기 공유성의 캐릭터 100분율로 구하는 거거든. 얘를 더했는 합이 얼마가 나옴을 100이 나왔다라고 친다면 자, 어떤 문제 1번에서는 AB라고 하는 임의의 화합물이 있었어. 의 값을 구했더니 이온성 캐릭터가 58%가 나왔어. 그러면 두 개를 더했는 게 100이 나온다는 거는 얘가 뭐야? 42%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경우는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저번보다 크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결합은 무조건 이온성 캐릭터가 이겼기 때문에 무슨 결합을 얘기한다? 이온 결합 물질을 얘기한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되겠니? 반대로 두 번째, 자 BC라고 하는 임의의 화합물이 나왔어. 근데 야의 값을 구했더니 또는 데이터 읽어봤더니 이온성 캐릭터는 얼마? 31%. 그럼 나머지 합이 100이 나오는 거니까 공유성 캐릭터는 69%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누가 더 커? 이번에는 얘가 더 크잖아. 하지만 이온성도 가지고 있잖아. 이 말은 뭐야? 전하로 분리가 되지만 누가 이겨있다? 아직까지도 공유가 이겨있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 아니라 극성 공유 결합인 델뿔 델마의 분리를 얘기하는 거야. 됐나요? 자, C2라고 하는 분자가 나왔어. 이거는 뭐야? 동등한 두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델뿔 델마가 없잖아. 그럼 이 경우는 이온성이 0%인 거야. 그럼 오로지 누구만 있어? 공유만밖에 아니겠지. 100%밖에 없는 거지. 돌려 얘기하면 동등한 두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케이스는 델뿔과 델마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온성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서 이러한 분자 결합을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불러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나요? 따라서 공유성이 100%인 거, 이온성이 몇 프로인 거? 0%인 거는 완벽한 무슨 결합이다? AA 꼴로 이루어져 있는 무극성 공유 결합을 얘기하더라 이 말인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실제 요거
결합의 형태를 가지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지.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이온성 캐릭터와 누구였어? 공유성 캐릭터의 합이 얼마가 나온다? 100%가 나온다. 그러면 두 개는 반비례꼴로 주어질 거거든요. 됐나요? 그래서 얘는 보통 X축은 그래프가 정해져 있어요. 자, A와 B 원자 사이에 델타 EN 데이터가 X 눈금으로 주어지는 거고, 됐어? Y축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온성 캐릭터에 대한 Y축이 주어진다면 완전 반대로 주어지겠지? 또 하나의 Y축은 공유성 캐릭터. 됐나? 자, 이 말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쌤 한번 그려볼게요. 잘 그리고 싶은데. 자, 얘가 요렇게 X 눈금이야. 됐어요? 그러면 얘는 0부터 어디까지? 델타 EN이 증가하는 데이터로. 그때 아까 의미 있는 선이 2.1선이었다. 그지? 그러면서 자, Y축은 몇 가지가 나온다 했어? 두 가지가 나온다 했잖아. 그래서 왼쪽에 있는 Y축은 실제 올라갈수록 값이 증가하는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요렇게가 이온성 캐릭터예요. 됐나? 그러면 제일 위가 얼마겠어? 100% 라고 한다면 제일 아래쪽은 0%. 그러면 이거랑 완전 반대꼴로 주어지지 않겠어? 왜냐하면 공유성은 더했는 합이 얼마 나온다 했으니까 100이 나온다 했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반대로 한번 그려볼게. 요렇게. 그러면 이온성이 100을 찍었다는 거는 반대로 누구야? 공유성은 0%. 이온성이 0이라고 하는 건 공유성이 얼마나 됐어? 요게 100%. 라고 얘기해서 반비례꼴로 주어지는 바로 요 그래프의 Y축은 공유성 캐릭터.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아까 의미 있는 선이 가운데 있는 선이었거든. 왜냐? 절반이었으니까.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를 얘기하는 거야? 정확히 반틈. 이온성이 50%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공유성도 50%. 됐나요? 이렇게 주어지면서 그래프를 읽을 때는요. 뭐를 읽어주면서 편리하냐면은 아까 기로선 있지?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기로선은 2.1 차이값이었거든요. 그래서 쌤이 선을 한번 그어볼게. 바로 요 선인 거야. 바로 얘가 델타 EN 차이가 이온 결합인가 극성 공유 결합인가에 대한 차이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할 수 있겠지. 요렇게 주어진다면요. 대략 개형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개형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데이터가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자, 의미 있는 선 바로 요 점이었잖아. 얘는 그러면 누구를 얘기한다? NaCl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됐어요? 자, 선생님 몇 개나 외우라고 시킬 거거든요. 자, 그 중에 누구를 외워야 하냐면은 바로 이 차이값이 2인 게 있어요. 요쯤이라 그럴까? 델타 EN 차이값이 2가 나는 게 있거든요. 바로 요 점이잖아. 그지? 여기 있는 요 점은 실제 전기 용성도 차이가 2가 나는 거는 LiCl. 얘는 차이값이 2. 아까 NaCl은 얼마? 제일 중요한 데이터인 2.1 차이값.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1.9 차이 나는 거. 쌤 그림이 조금 애매하다 얘들아. 잘못 그려놓은 것 같은데 너희는 책에 나오는 그림 한번 확인해 봐봐.
이게 1.9 차이점 안 보이지? 그렇게 외워라. 자, 1.9 차이 나는 거는 50보다 밑에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바로 HF예요. HF는 델타 EN 차이가 얼마인 선? 1.9. 잘 나오는 문제가 요거 3개야. HF와 LICL과 NaCl은 외워라 이 말인 거야. 자, 그렇다면은 보는 방법은요. 자, 멀리 본다면은 결국에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색깔 한번 바꿔볼게. 어떤 색 할까? 좀 티 안 나는 색깔. 요 색깔 해볼게. 자, 50%를 기로점으로 해서 아까 2.1이 데이터의 기준선이었잖아? 됐지? 그러면 얘를 사이에 두고 얘보다 크다? 얘보다 크다 하면 어느 물 위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바로 이쪽 물 위에 있는 것들. 요 물 위에 있는 것들. 야는 가 뭐예요? 델타 EN 값이 여기 한번 적어볼까? 그러면 요 그래프는 원자 두 개의 델타 EN 값이 2.1보다 이상 케이스 아니었어? 그럼 무슨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되는 이온 결합을 얘기하는 거고, 그때는 당연히 절반 데이터가 50%였잖아. 근데 50%보다 이온성 캐릭터는 커야 되고요. 반대로 누구가 공유성 캐릭터는 더 작게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정확히 50선보다 위에 주어진다 이 말인 거야. 되겠어요? 그럼 반대로 2.1보다 어디에 있는 밑에 아래쪽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 물을 지어서 공부하시면 돼. 그러면 얘는 델타 EN이 0은 아니야. 그러면 0보다는 값이 존재하면서 누구보다는 2.1보다는 작아지는 거니까 실제 공유를 하되 무슨 공유였어요? 전자의 치우침이 있는 극성 공유 결합이었다. 그지?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이온성 캐릭터는 50보다 작은 데이터이면서 반대로 누구가 공유성 캐릭터가 50보다 크게끔 바로 요 물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정확히 0인 게 나왔어. 0인 거. 그러면 자 요거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 델타 EN 데이터가 차이값이 없다는 거니까 0이잖아. 그러면 전자의 지우침이 없는 거니까 무슨 결합을 얘기하는 거야? 얘는 무극성 공유 결합을 얘기한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것 데이터였어? 완벽히 전하의 분리가 안 생기는 거니까 이온성은 0%였고 100% 동등하게 쉐어되어 있는 거니까 공유성 캐릭터가 오롯이 100%짜리를 얘기하는 거였지. 되겠어요? 자, 근데 조금 특이하게 주어지는 몇 가지 무리가 있거든요. 이건 따로 기억하면 되는데, 자, 바로 뭐가 있냐면은, 선생님 정확한 위치는 안 중요해요. 어디쯤에 있냐면, 요쯤에 있는 거. 요쯤에 있는 게 아마 LIBR일 거라. 됐나? 조금 더 위에 있는 거. 요게 아마 KI일 거야. 그 다음에 난 요쯤에 제일 멀리 번나가 있는 게 있거든요. 번나가 있는 거는 알칼리의 제일 큰 거 바로 LI와 할로젠의 제일 밑에 거 LII 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요. 실제 무슨 결합이 맞아요? 이온 결합 물질이 맞거든요. 하지만 특징이 예외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이면서도 이온성 캐릭터가 얼마가 안 돼요? 50을 넘네. 50을 넘지만 전기 우성도의 차이값은 2.1보다 작은 케이스도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 있더라 이 말인 거야. 됐나요? 그럼 우리는 뭐를 기억하냐면 100%입니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델타 EN과 이온 결합과 극성 공유를 그냥 좀 더 데이터로 인해 가지고 분석해봤던 결과치인 거지. 대개 이 공식을 만족하지만 아닌 예외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나요? 자, 쌤가 뭘 외워야 됩니까? 정리할게요. 외워야 되는 거는 꼭 외우고 있어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델타 EN 차이값이 누구? LICL 중요하다고. 요게 얼마 나왔어? 2.0이 나왔었고요. 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NaCl은 얼마 나왔더라? 2.1 데이터가 나왔었고 맞나? 그
다음에 HF가 극성 공유인 것 치고는 차이값이 커요. 1.9로서 좀 큰 편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다 이 말인 거야. 되겠어요? 다음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몇 가지 델타 EN을 한번 조금 외우게 한번 시켜볼게요. 델타 EN 차이값으로 분리 한번 해볼게요. 맞나요? 자, 차이값이 1번 얼마 차이 나는 게 있냐면은 0.5 차이 나는 거. 풀이의 기본은 요거였어요. 폰치. 왜냐하면 폰치가 H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0.5씩 차이가 나거든. 되겠나? 그럼 이렇게 얼마 차이나? 0.5, 0.5, 0.5. 됐나요? 그래서 1번은 차이값이 얼마인 케이스? 0.5가 나오는 케이스는 F와 붙어있는 O 또는 O와 붙어있는 N 또는요 N과 붙어있는 C. 됐나? 그러면서 모든 몇 주기 원소? 바로 요 2주기 원소. 2주기 원소는 전부 다 차이값이 얼마여서 한 칸당. 뭐 리튬, 베릴륨, 머시기 주어지면은 전부 다 이 하나의 원소 차이가 0.5 차이였다. 그치? 됐나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에서 차이값이 1인 게 나왔어. 그럼 몇 칸씩인 거야? 건너뛰고 2칸씩. 요렇게 이렇게 아니겠어? 가만히 나올 수 있는 캐릭터가 F에 N이 붙어있는 공유성 물질이거나 또는 O에 C가 붙어있거나 됐나? 또는 2주기 원소가 주어진다면은 뭐예요? 한 칸 건너뛰고 있으면 되겠지. 뭐 리튬, 베릴륨, 붕소라고 한다면은 한 칸 건너뛰고 이렇게 주어지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델타 EN이 1차이 나는 데이터로서 블랭크가 주어지더라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인 거예요. 되겠나요? 그러면 3인 거는 얼마 차이 나겠어요? 세 번째는 1.5 차이 나는 거는 어떤 거야? 요거 아니겠어? 그럼 잘 나오는 문제가 F에 뭐 C가 붙어 있다라든지 아니면 똑같은 맥락으로 2주기에 있는 원소가 주어진다면 몇 칸 건너뛰고 있으면 돼? 퐁당퐁당 바로 요거지. 요게 실제 1.5의 델타 EN의 차이값을 지닌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암기해라 이 말인 거야. 0.5 차이 나는 거, 1 차이 나는 거, 1.5 차이 나는 거는 나올 수 있는 문제겠고요. 그 다음에 원래부터 유명한 몇 가지가 있잖아. 바로 뭐가 나오면 델타 N이 1.9 나왔다. 고민하면 안 돼. 나오는 순간 이거 익숙한 데이터네. HF겠구나. 됐나? 그 다음에 C하고 H의 차이. H를 묶고 들어가 볼게. 바로 요거. 얘를 끼고 들어간다는 거는 이게 얼마였어? 2.1이니까 요 차이 구할 수 있고 이 차이 또는 요거랑 이거를 다 예측할 수 있겠지? 그래서 CH 또는 뭐예요? N의 H 그 다음에 O의 H가 붙어있는 케이스 마지막에 제일 큰 차이가 큰 거 F의 H 라고 한다면 CH가 얼마야? 0.4였다 그지? 얘는요 0.9로 익숙해야 돼요. 얘는요 1.4였고 아까 얘가 HF라고 하는 1.9라고 하는 거 되겠나? 됐죠? 그 다음에 자 또 지겹겠지만 한 번 더 얘기하자. 아까 누구 나왔었어? 요게 2.0 잘 나오는 시험 문제거든요. 또 하나 기로점에 있는 NaCl은 얼마? 2.1도 쌤이 한 3-4번 강조했다 그자? 이렇게는 추론하면 안 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로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아까 나왔던 건데 유사 삐까한 거 있지? NCl. N이 얼마? 3.0이면 CL도 얼마였어? 3.0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폴링에 의하면 둘 다 3.0으로 데이터는 같지만 이거는 뭐다? 유사한 데이터라고 보기 때문에 N과 CL이 붙어있다. 선생님 3.0, 3.0 똑같은데요. 그러면 얘는 차이점이 없는 거니까 무극성 공유 아닙니까? 라고 하면 틀립니다.
무극성 공유 아니에요. 왜? 다른 원자 AB가 붙어 있잖아. A 외에 B가 붙어 있잖아. 그러면 약간이라도 치우침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 하나의 데이터인 뿐인 거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극성 공유 결합인데 이 치우침이 굉장히 유사해서 델뿔 델마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됐나? 하면 NCl도 있었고 아까 pH, P와 H도 데이터가 얼마로서? 2.1로서 유사하다. 하지만 pH가 묶여져 있는 분자들도 무극성 공유가 아니라 극성 공유라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되겠지? 이렇게 구한다는 거 했었고요. 그러면 우리 있잖아 극성을 얘기할 때 그 봤던 거 중에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자 하나의 분자 데이터가 나왔어. 예를 들면은 자 C 2개 F2가 나왔어. 투투꼴이네. 그럼 뭐예요? C와 C가 몇 중이면서 3중이면서 이렇게 F가 붙어 있고 F가 붙어 있는 투투꼴 기본꼴이었다 그지?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자 이 분자 안에는 여기를 본다면 C와 C는 뭐야? 같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그럼 무슨 결합이었다? 무극성 공유 결합도 가지고 있고 이해돼? 반면에 어디를 본다면 여기하고 여기를 본다면 얘는 뭐예요? 다른 원자 두 개가 묶여 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분자 결합에서는 극성 공유 결합도 같이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해서 전체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는 결합의 형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잘라서 본다는 거지. 이런 분자와 이런 형태와 이 형태를 둘 다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성질을 얘기하는 데이터야 아니야? 요게 아니었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어가겠습니다. 방금까지는 다 뭐를 얘기하는 거였어? 결합 형태를 얘기하는 거라면 지금은 그 분자의 성질을 얘기해 보겠다 이 말인 거야. 여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실제 이 분자가 극을 띠고 있는 분자는 뭐라 부르는데 극성 분자란 말을 쓰는 거고 자 비록 뿔마가 있지만 상쇄되는 케이스가 극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자가 요게 무극성 분자였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실제 요 데이터에서 성질을 얘기하는 극성이었는가 극성이 아니었는가를 얘기하는 거는 같은 단어를 쓰지만 결합의 형태랑은 관계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쌤 그럼 뭘로 얘기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자 분자의 성질은요 이미 알고 있지? 시그마 뮤라고 해서 벡터 합으로 구하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쌍극자의 벡터 값을 뭐라고 부른다? 모멘트의 실제 합성 구하듯이 합으로서 구할 수 있더라 이 말인 거지. 되겠나요? 자 그러면 내용 중에서 쌍극자가 뭐예요? 이미 배웠어. 쌍극자는요 바로 아까 AB꼴에서 만약에 전기 음성도의 값을 구했더니 자 A가 B보다 크더라. 그럼 무슨 결합이었어? 치우침이 있는 극성 공유 결합이었잖아. 그러면 A는 B 거를 뭐한다? 빼앗아가네. 이때 얘가 얻어왔는 것만큼 마이너스를 띠면은 얘는 뭐를 띠겠어? 빼앗겼는 것만큼 플러스를 띠기 때문에 반드시 얻으면 빼앗겨야 돼. 쌍으로 움직이지 않아. 따라서 우리는 바로 요 델타 마이너스와 델타 플러스를 뭐라고 부른다? 이름 많습니다. 자, 쌍으로 움직이는 극을 띠는 입자라고 해서 쌍극자 라는 말을 쓰거나 두 개라든지 두 개니까 이중극자 바로 세트였던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쌍극자 맞나? 그러면 요 둘 사이에는 뭐가 주어진다? 어떤 특이한 물리량이 주어진다 이 말인 거지. 벡터니까 뭐를 지니고 있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그러면 자 그 물리량이 누군가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기호를 이렇게 뮤라고 쓴다 그자? 뮤라고 쓰면서 읽을 때는 쌍극자 뭐라고 불러야 돼요? 모멘트. 바로 요 놈이 뮤라고 하는 모멘트의 값.
얘는 그냥 뭐야? 벡터기 때문에 뭐를 지니고 있어요? 1번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물리량이기 때문에. 두 번째 2번은 크기와 함께 방향을 지니는 물리량을 벡터라 그러지? 됐나요? 자, 이를테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가 얻어온다면 델타 마이너스. 그러면 나머지 입자는 빼앗겼기 때문에 델타 플러스. 요 사이는 뭐예요? 미세하게나마 이 핵 간의 거리가 있겠지? 요게 R로 둔다면은 자, 어느 쪽으로 주어지냐 하면은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요. 뮤라고 쓸게요. 뮤는 바로 치우쳐 왔던 전자의 전하량 Q 곱하기 거리 R로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야? 바로 Q 값이 크면은 뮤가 크더라. 그럼 Q라고 하는 거는 뭐야? 빼앗기는 정도이기 때문에 쏠림이 크면은 많이 빼앗기겠지? 따라서 모멘트의 크기는요. 누가 클수록 델타 EN의 차이값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쏠림이 크니까 전자의 치우침에 대한 전하량 Q값이 뭐 할 거야? 얘가 커지기 때문에 누가 증가한다? 벡터량이었던 물리량, 모멘트 뮤값이 증가합니다. 라고 하는 거 하고요. 방향이 주어진다면 약속하기로는 델타 플러스에서 델타 마이너스 쪽으로 방향을 표시하세요. 라고 한다면은 자 그려볼게. 얘가 플러스다나 얘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뭐가 주어진다? 쌍극자 모멘트 뮤라고 하는 어떤 특이한 물리량이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천만다행인 게 실제 당기는 방향과 뮤 방향은 일치합니다. 봐봐. HF가 나왔어. 만약에 보이나? 그럼 누가 당겨야 돼? 얘가 당기잖아. 그치? 당기면서 표시를 딱 하는 거야. 이렇게. 당겼더니 얘가 뭐를 띄었어? 델마를 띄고 얘가 델프를 띄었잖아. 그러면 실제 바로 요 방향이 뮤 방향과 일치한다는 거야. 그러면 당겨만 그려주면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내용은 어떻게 파악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방금 얘기했던 모멘트 뮤를 가지고 뭐를 예측할 수 있다고요? 실제 분자가 극을 띄는가 안 띄는가 성질을 얘기한다 그랬었고 맞나? 크게 몇 가지가 있다. 1번은 실제 이 분자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성질이 있다. 바로 극성 분자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2번은 뭐예요? 극이 없어지거나 원래부터 없거나 라고 하는 무극성 분자였다. 됐나요?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극성 분자는 실제 분자에서 뭐를 구하면 돼? 벡터 합 시그마 뮤를 구했을 때 얘가 0이 안 나오고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 분자는 뭐를 띄는 거야? 극성을 띄는 거고요. 무극성 분자는요. 크게 두 가지. 원래부터 치우침이 없는 거. 그럼 무슨 결합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무극성 공유결합. 즉 AA꼴. 이 경우는 전자가 치우쳐 안 치우쳐? 치우치지 않지. 왜냐? 델타 EN이 0이잖아. 그럼 원래부터 얘는 뭐예요? 벡터가 없어요. 완벽한 무극성을 띠는 분자이면서 두 번째는 자 실제로 구했더니 AB꼴 델뿔과 델마로 분리가 되었어. 근데 이걸로 구했던 바로 뭐예요? 시그마 뮤 벡터 합을 구했더니 얘가 대칭꼴이 된다든지 해서 없어지게 되면 상쇄 느낌이 들지. 그러면 얘는 실제로 분자 안에는 뿔마로 분리되어 있지만 벡터 합이 상쇄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무극성을 띠는 분자를 얘기한다 이 말인 거예요.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한번 볼게. 아까 이거지. 맞지? 당겼더니 이 뮤가 남아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분자는 시그마 뮤 값이 0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럼 어떤 분자가 된다? 극성 분자가 되면서 실제 그때 부호는 얘가 델타 마이너스일 때 얘가 뭐를 지니겠어? 플러스 극이 살아 움직인다. 남아있다 이 말인 거지.
됐나요? 자, 이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요? 야는 모든 이원자 분자 H2 내지는 산소는 O2 내지는 질소는 N2 요런 분자는 원래부터 극이 없는 거니까 100% 무슨 분자이면서 무극성 분자이면서 바로 요 케이스가 더 중요한 거 알지? 야는 아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CO2 같은 거? 자, CO2는 가운데 C가 있으면은 이렇게 O가 붙어 있고 O가 붙어 있잖아. 맞지? 그럼 잘 읽어야 되겠지? 만약에 이 문제에서 형태를 묻는다라고 붙으면 이렇게가 AB꼴, 이렇게도 AB꼴이 붙어 있는 거니까 결합의 형태는 무슨 결합? 극성 공유 결합. 결합의 이름은 극성 공유 결합. 왜? 전자의 치우침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당겨 해볼게요. 자, 누가 당겨야 돼? O 쪽으로 당겨. 더 크니까. 두 쌍이니까 두 번 당겨. 야도 대칭꼴이네. 당겨. 그러면 실제 야는 야한테 빼앗아 꼈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델마를 지니고 얘는 델뿔을 지니고 야도 얘 거를 빼앗아 왔는 거니까 델마를 지니기 때문에 분자 안에 델마, 델뿔이 있는 실제로 무슨 분자예요? 극성 공유 결합은 뭘 얘기하는 거다? 결합 이름만 얘기하고 치워야 돼. 되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성질을 물어본다면 실제 성질을 물어본다면 뭘로 가세요? 벡터 합으로 가라 이 말인 거지. 그러면 어느 방향이었어? 당겨 쪽. 요게 바로 뮤 방향, 야도 뮤 방향, 요것도 모멘트 뮤 방향. 모멘트 뮤 방향이 마치 우리가 줄다리기 하듯이 요렇게 하나 있고 벡터가 여기 또 하나 있고 또 어떻게 있어야 돼? 요렇게 있다 그지? 또 어떻게? 요렇게 있다고 하는 거는 실제로 벡터 합을 구하면 없어지지 않아. 시그마 뮤 값이 얼마가 나왔어? 0이 나왔기 때문에 상쇄되었다라고 해서 성질을 물어본다면 무극성이다 이 말인 거야. 되겠지?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야.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는 바로 뭐냐면은 실제 우리가 성질을 구하려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를 파악해야 돼요? 실제 이 분자가 어떤 구조인가? 바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실제 당겨. 벡터를 표시해야지만 정확히 상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순서는요. 첫 번째 문제에 주어지는 거에 일단 루이스의 뼈대. 이거는 못 그리면 절대 안 돼요. 저번에 배웠던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지? 얘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 파악한 다음에 문제에서는 붙어있는 두 뼈대 사이에 AB 사이에 델타 EN 어떠한 치우침이 있는가, 누가 빼앗기고 빼앗아 왔는가를 가지고 그 분자에서 누가 쏠림에 의해서 델뿔이 되었고 델마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겠지. 됐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제 당겨풀이법으로 당겨지는 방향으로서 뮤를 벡터로 표시하시면 돼요. 되겠나요? 표시한 다음에 실제 어떤 구조를 봐야 돼? 평면 구조가 아니라 실제 이 분자가 존재하는 입체 구조 안에서 이 뮤라고 하는 벡터의 합력 또는 합을 구해주면 되겠지. 그렇게 한 다음에 구해있는 합력이 입체를 파악했을 때 얘가 뭐라면 남아있다는 케이스 한 가지 하고 또 한 개는 뭐야? 여기는 요 데이터가 없어졌다 또는 없더라 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바로 무슨 분자임을 극성 분자인지 여기 있는 분자가 무극성 분자인지를 예측하는 게 순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다? 입체 구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게 바로 그 다음 내용에서의 실제 분자의 뭐를 파악하는 방법, 입체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전자쌍 반발 이론 이런 말을 쓰는 거지. 영어로서는요
vs 쌤이 이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수능형에서는 붙어버렸어 입에. 내가 vs EPR 그러면 요거 얘기하는지 알고 있으면 된다. 입체 구조 파악하는 거 3D 관점으로.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성에서 배웠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왜냐, 이 파트가 결국 전기 음성도의 차이 델타 EN 값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잘 나오는 몇 가지에 대한 원소는 외워라 이 말인 거예요. 쌤 그 중에 뭐를 얘기하든 너 제일 잘 쓰는 쌤만의 표현법이 펀치였잖아, 그치? 그래서 F 됐나? 다음에 O 폴링 얘기했던 거 이거는 주기성에서 배웠어. C H 됐나요? 라고 한다면 누가 기준이었더라? 제일 크다 기준이 폴링이 얘기했던 기준선 4.0 이었다면 O는 얼마야? 3.5 얘는 3.0 얘는 2.5 얘는 얼마? 2.1까지는 필수 암기 됐습니까요? 그 다음에 3주기에는 세 가지 금속 누구?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또 얼마로 주어지냐면 0.9 얘는 0.1.2 이게 0.30 증가더라고. 그러면 알루는 얼마 되겠어? 1.5 0.30 증가 이렇게 외워주면 편하겠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외워라 했던 거 기억나요? 어떤 원소였어요? 2주기 원소는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암기하라 그랬지. 왜냐 주기성과도 믹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1주기에 뭐 있어? H가 있다면 그 밑에 거부터 얘기한다면 리튬, 베릴륨, 리베, 붕, 단, 질, 산, 풀 18적 원소는 값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됐나요?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아까 방금 배웠지만 나트륨 밑에는 마그네슘 그 밑에는 알루미늄이었다. 그지? 오케이. 자 이렇게 본다면은 자 누가 기준이었어? 4.0 기준에서는 자 2주기의 원소는 0.5 차관법이라고 할게. 3.5 다음에 얼마? 3.0 다음에 얼마였어? 2.5 다음에는 2.0 다음에 얘가 1.5 되겠나? 얘가 1.0 이면은 H는 2.1 나트륨은 0.30 0.9 1.2 1.5 됐나요? 그렇게 봤더니 쌤 야와 얘가 똑같습니까? 아니야. 폴링이 구했는 거는 어떤 식을 통해서 구했거든요. 유사하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같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빠뜨렸네 쌤이 제일 중요한 거. 뭐 빠뜨렸게? NCl 기억나나? N과 폴링의 정의에 의하면 같은 게 누구라 그랬어? 염소 Cl, 암기법은 NCl. 야도 얼마가 된다? 3.0이지만 수치화했을 때 같다는 거지. 그러면 쌤 N과 Cl 붙어있는 원소는 무극성 공유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야. 다음에 H 똑같은 게 누구였어요? 산의 수소이온 지수라고 하는 pH. 실제 P 데이터도요 2.1 나오거든요. 같다라기보다는 실제 다른 원소는 같을 리가 없어. 유사한 데이터가 나온다. N과 Cl도 유사한 데이터가 나온다. 라고 기억하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더라 이 말인 거야.